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단일화 이슈만큼이나 지난 주말 아주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데 이재명 후보가 25일 TV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전쟁에서 죽는 것은 젊은이란 이야기가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에 전쟁 났다는 거 아니야?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더라고. 네. 그 지금 보니까 외신도 그렇고 영미권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잘못한 게 이재명 후보가 선거 유세 중에 첫 발언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관련해서. 뭐였냐 그 내용이. 사실 상식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러시아의 전쟁 규탄. 그렇지. 그게 1번이지. 네, 거기 생명과 시민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우리 교민들에 대한 걱정. 안전. 그렇지. 이런 얘기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딱 나오는 얘기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렇지. 맞아. 네. 우리가 잘 관계도 별로 없는 나라. 근데 지구 반대편은 솔직히 지리적 물리적으로 반대편 한 칠레 정도 돼야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반대편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편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하고 최초로 FTA 맺은 나라 칠레예요. 지구 제일 건너편에 있는 나라랑 또 FTA도 맺는데 최초로. 맞아. 그게 뭐 멀리 떨어져 있다는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자 뭐 그건 설명하다가 나온 말이라 치더라도 그다음 나온 말이 주가예요. 주가. 맞아. 네. 참. 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는데 지금 참 주가. 역대 대선 후보급 정치인 중에 주식을 갖고 실물로 이렇게 노는 이미지는 제일 강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게 약간 이점도 있어. 저 사람은 실물 경제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어다. 이렇게. 네.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뭐 예전에 작전주에 투자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무리를 일으켰지만. 근데 이 모습이 사실 이제 경제적인 거는 당연히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이게 경제 여파가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해서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가가 저거 막 이러는 거예요, 바로. 야, 지금 저쪽 사람이 죽어가고 주식 있는데. 투자 저도 사실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돈이 없어서 겁이 나서. 난 옛날에 넣었다가 한 망해가지고 안 해. 네. 그래서 주가 이런 거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말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람이 죽어나가고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주가 얘기부터 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지금 얘기죠.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72% 지지로 당선이 됐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게 더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역풍이 거셌던 게 전 세계적으로 이분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소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키예프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보 대통령 때문에 이런 전쟁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댓글 단계 이런 걸 달았더라고. 그럼 히틀러가 침공한 건 폴란드가 잘못한 거냐? 그럼 일본이 침략한 거는 한국이 잘못한 거냐? 성폭행의 원인이 짧은 치마를 입은 탓이라고 하는 거가 똑같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는데 이제 이게 분위기가 쎄해진 거야. 이제 이런 막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중도층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 아니야. 어찌 보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중도층만이 아니죠. 그렇지. 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부적절한 거죠. 전쟁의 원인을 짚는데.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 혹시 읽어봤어요? 예, 사과를 일단 하기는 하는데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 패턴이 좀 있어요. 일단 뭔가 문제가 터지면 내가 그 말을 했다가 아니라 그 얘기는 근데 내가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얘기도 조금 들어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시면 또 제가 또 그에 대해서는 살짝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결국 윤석열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걸로 이제 항상 사과 패턴이 똑같아. 이번에도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부각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 일단 이 사과의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 본의와 다르게 일부라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어렵지. 네. 아니 근데 뭐 표현이 뭐 그렇게 달랐어요. 부족하게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건데. 대통령이 초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아니 그 대통령에게도 어느 정도의 원인은 있겠지만 이게 사태 초반기에 짚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큰 요인인가? 합리적으로 따지더라도 첫 번째 아주 큰 요인인가? 두 번째는 지금 할 얘기인가? 이거거든요. 지금 할 얘기인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만 떼놓고 봤을 때 맞는 말일 때가 있는데 그렇지. 그게 그 상황에서 맞지 않는 말일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항상 이렇게 사과할 때 뭔가 내가 아까 말한 그 패턴 그대로 네. 뭐 나는 그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그게 조금 들어있으면 그건 조금 죄송은 한데 윤석열이 잘못이다. 이걸로 이제 항상 이제 약간 이렇게 세 단계로 거쳐서 가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이 그 페이스북 글에다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그거 좀 올려주실래요? 야, 근데 진중권 교수가 진짜 화가 났더라고. 이거예요, 이거. 네. 당신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격해서 입에서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이 정도로 해둡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되도록 차분하게 글을 쓰지요. 네. 폭격에 깨진 창의 유리를 치우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크라이나 국가를 부르는 여인의 모습. 소집되어 떠나는 아빠가 울면서 어린 딸의 뺨에 뽀뽀를 하는 모습. 사랑하는 연인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마지막 포옹을 하는 소녀들의 모습. 네. 전 세계인이 다 보는데 표에 눈이 먼 당신만 못 보는 장면입니다. 당신도 인간입니까? 그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진중권 교수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었죠. 그렇지, 맞아.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요새 뭐 조원진 전 의원한테도 손길을 뻗치더니 여기저기 다 얘기해가지고 막 하려나 본데 안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전화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이러다가 또 나중에 욕 먹고 나중에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전화 안 받아 지금. 그 저기 그분 내가- 전화하기 힘들어.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떠나보내게 해서 죄송하다고 갑자기 또 그런 전화를 하는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페이스북에 글도 올려서 사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게 또 이 그 발들을 잘 못 맞춰. 항상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고 치면 이제 뭔가 수습하려고 그럴 때 누군가 한 방을 더 먹이잖아. 네.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굴까? 한 방울 추미애지. 아, 네네. 일단 잘못을 교정 못하게 만들죠. 그 잘못을 교정 못하게 만들어. 네. 추미애 전 장관 이렇게 썼어요. 지도력이 부족하고 외교 경험이 없는 코미디언 출신, 미숙한 리더십으로 러시아를 자극하고 감당하지 못할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요것 때문에 사과한 건데 다시 이렇게 네. 더 세게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참 요즘에 유세에서도 그러셨네. 대통령을 잘못 뽑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추미애 씨가 얘기를 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깜빵 형님 같아요. 그래서 감옥 가가지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깜빵 형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어디가? 너 어디가? 야 나가면 나랑 다시 또 해야지. 야 진짜 빡세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자기가 뭐 누나라고? 누나. 키웠다. 이재명은 자기가 키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에 그 웹툰 박람회 가서 제목이 확 끄는데요? 확 끄는데요? 했던 그 제목이 오피스 누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그럼 이재명의 오피스 누나는 추미애였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추미애 전 장관이 딱 그럴 때 요즘에 항상 우리 또 등장한 한 분 또 있지. 네. 아 근데 이분은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을 하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굉장히 입증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최민희 전 의원입니다. 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프로에서는 최태민이 최태민이로 돼 있죠. 네, 최태민이. 최민희 전 의원이 올린 거 한번 읽어보세요. 푸틴 침공은 일제 침략과 같다. 푸틴을 규탄하다.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구한말 무능부패한 왕과 조정이 일제 침략을 못 박았듯 준비 안 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생되고 있다. 최민희 의원도 추미애 전 장관과 똑같은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대통령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욕을 하고 싶어서. 근데 이재명 후보는 준비 안 된에 해당 안 한다는 법이 있나요? 그렇지. 네. 되게 굉장히 지적이 좋은데. 저는 이거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보는 게 어찌 됐든 간에 거대 정당의 후보가 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건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 일단 어떤 거대 정당의 후보가 된 거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이재명 후보는 같은 급이 아닌가?
이 질문 나옵니다.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러면은 맞아. 내가 더 낫다 이걸로 가야지 상대가 무능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네, 내가 더 낫다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네. 근데 지금 어쨌건 경험 부족한 윤석열 후보를 깔려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계속 소환하다가 지금 문제가 네. 되는 건데 이분 말고 또 김홍걸 의원도 김홍걸 의원이요. 맞을 거야 아마. 그분도 또 올렸는데 그분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에 민주당이 난리가 났어요. 다 올려. 제가 아까 사진 보낸 거 다음 겁니다. 김홍걸 의원이 똑같이 이거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도 우왕좌왕하다 결국 숨어버린 대통령. 숨기는 지금 네. 키예프에서 지금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도 똑같아. 아마추어 정치인을 대통령에 선출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도 아마 네. 윤석열 후보 저격하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 이재명 후보 겨우 수습했는데 이렇게 판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네. 참 정말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건 사실 뭐 정치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이런 것만 보면 너무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우리 그거 내려주시고요. 자, 이게 이 부분은 그러면 투표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지금 이런 발언들과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 이슈 자체는 선거에 큰 영향을 안 끼칠 거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도 이 반중 정서가 그렇지. 결국에 맞아. 영향을 끼칠 거다 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걸로 자꾸 아전인수를 하면 그냥 원래 지지하기로 했던 사람들한테만 감도는 표현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이 스스로 타격을 먹을 수 있다. 스스로 타격을 먹는다. 왜냐하면 선거 막판에 해야 될 얘기는 다른 얘기가 더 그렇지. 필요할 수 있어요. 지지층 사이에서 구전으로 돌려줘야 될 얘기, 그렇지. 지지층이 어디 가서 투표 결정을 못한 사람한테 해줘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이 얘기일까 과연? 그렇지. 그러면은 그렇지. 그 만약에 지지를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을 못한 사람이 있고 내 친구가 와가지고 이재명 지지자예요. 내 친구가 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봐라 저렇게 무능해가지고 윤석열이 딱 저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 친구가 그냥 양식이 좀 있으면 야 지금 정신 차려. 우크라이나 저 지금 상황이 저런데 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거기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어쨌든 간에 어떤 대통령이든 지금 결사항전하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할 그건 소리냐 되게 그게. 가슴이 웅장해지던데. 예. 그 얘기밖에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런 얘기 이재명 쪽에서 해가지고 뭘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박스권 얘기 그동안 많았잖아요. 이재명. 박스권 나갈 때 다시 들어오는 거지. 네. 박스는 자기들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꾸 박스권을 어떻게든 돌파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안보관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지도자가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 이렇게 전쟁을 뭐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 관련해서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이제 우리 이제 뭐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제 북한이 있는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 그리고 뭐 한미 동맹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재명 후보도 뭐 한미 동맹 문제 없다 이런 얘기들은 중간중간에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016년 11월 17일 성남시장 시절 부천시청 강연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기사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좀 이거 맞아요. 자 이게 내용이 이런 거예요. 미군 없으면 방어 안 된다? 빙신입니까? 저 진짜 지금 자기가 한 거예요. 빙신입니까? 아니 무슨 장애인 표현 그 비하 발언이 왜 나와요? 빙신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네. 병신도 아니야 빙신. 근데 저 내용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외국 군대 지원이 없으면 방어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빙신입니까? 주한미군은 북한을 막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됩니다. 자신들 이익을 위해 들어가 있는 것이니 우리가 오히려 주둔비를 받아야 됩니다. 미군이 간다 그럼 뒷다리 잡고 매달리면서 남아있어 주세요. 좀 더 드릴게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2016년 11월 17일 했어요. 이거를 원희룡 본부장이 끄집어낸 건데. 이거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바로 몇 달 뒤에 2016년 12월인가에 2016년이죠. 그렇지. 12월인가에 이재명 후보가 사드는 배치를 일단 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사드 배치하자 일단. 네, 그리고 자기는 보수다. 내가 진짜 보수다. 새누리당에 있는 영역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한미동맹 다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진짜? 네. 그럼 이거 뭐야 그러면? 이재명이 왜 그랬느냐?
지지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 달려있다. 몇 등이냐에 따라서. 아, 지지율이 몇 네. 등이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뀐다. 이재명이 그게 차이가 뭐냐. 2016년 11월과 12월에 심오한 차이가 있어요. 이 두 한 달 사이에 네. 그러니까 지금 11월 17일에 빙시입니까? 네. 빙시입니까 이랬는데. 심오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 심오하지.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이 있었죠. 이재명 지지율이 막 올라갑니다. 아 그러네. 12월 네. 9일에 박근혜 탄핵 네. 이제 되고 이재명 지지율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반기문을 제치는 조사까지 나왔어요. 그 당시에 네, 1등 문재인, 2등 이재명 이래 나오는 거예요. 3등 반기문.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문재인이라는 철옹성을 자기가 이기려면 막 에워싸야 되지 않겠냐. 지금이랑 비슷하네. 또 네. 윤석열 빼고 다 에워싸는 거랑 네, 비슷하게. 그렇죠. 그래서 보수층으로도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때는 보수층이 기가 확 죽어있기 때문에 박근혜 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라도 찍을까? 문재인만은 막자. 요게 있어가지고 보수층이 이재명 안희정 이쪽으로 조금 기웃기웃하는 시절이었는데 그렇지. 이재명이 하니까 2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바뀝니다. 보수적으로. 아 이제 보수가 되는 거야? 네, 네, 그때부터. 그 전에 빙신이었는데. 네. 근데 그 전에는 뭐였냐? 2016년 11월까지는 박근혜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여론과 확실한 진보층이라든가 요쪽을 확 움켜쥐고 가야 된다. 맞다. 그때 막 뭐 박정희 뭐 네. 부관 참시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때 한참 네네. 제일 강경한 발언 쏟아낼 때였는데. 네, 그래서 자기가 이를테면 민주당 내에서 2등으로 올라서야 된다. 아 일단 1차적 목표가 그거구나. 네, 그거 할 때는 진보적이거나 이제 급진적으로 보이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2등 됐어. 내가 반기문까지도 제끼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보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또 딴 얘기합니다. 사드 배치해야 된다. 그 인터뷰가 또 어디서 한 인터뷰냐? 2016년 12월 인터뷰가 중앙일보 인터뷰예요. 야 이건 재밌네. 보수 언론 인터뷰입니다. 그거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야 그건 진짜 재밌다. 그럼 진짜 딱 그 2주 만에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간 거네? 그렇죠. 그 외국 군대 지원 없으면 방어가 안 된다. 빙신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중앙일보의 유명한 기자죠. 강찬호 기자라고요. 알아. 나 찬호 형님. 예, 논설위원이신데. 고등학교 선배. 그래요? 말 되게 많아. 엄청 빠른. 찬호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투머치 토커. 투머치 토커야. 박찬호, 강찬호 다 그래. 제목부터가 내가 진짜 보수. 새누리당 밀어내고 그 자리 갖겠다. 야, 이거 제목 띄워주고 싶다. 기사 제목을 한번 볼까? 이게 2016년 12월 20일 인터뷰입니다. 지금 내가 그걸 한번 찾아보자. 예. 그 제목이 뭐라고? 제목으로 불러준 게 빠를 것 같아. 내가 진짜 보수. 내가 진짜 보수. 새누리당 밀어내고 그 자리 갖겠다. 보수. 예, 강찬호의 직격 인터뷰인데 여기 보면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면은 야, 촛불 시위에서 자극적 언행으로 뜬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재명이 아니다.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내가 아니다. 지금 띄워드릴게. 나보다 더 세게 나갈 정치인 더 많다. 그거 좀 캡처해서 좀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 또 알려드려야지. 자기보다 더 세게 나간 정치인 또 많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것도 재밌는 게 사실 박근혜 퇴진을 제일 먼저 얘기한 정치인은 이재명은 아닙니다. 그 전에 오히려 정의당에서 먼저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모르겠어요. 제 1빠따는 아닐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나설 때는 엄청 자기가 제일 먼저 했다고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막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다. 막 박원순 시장님이나 안철수 대표님이나 이쪽에서도 빨리 했다. 나만 빨리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예. 야, 근데 이 기사가 되게 재밌다. 이건 생각도 못했네. 나는 아까 2016년 11월 그 17일의 기사만 가지고 놀랬는데 진짜 딱 한 달 사이에 저런 인터뷰를 하면서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보면 내가 진짜 보수다. 저거 되게 여러 재밌네. 내용들이 있는데 법치와 복지는 보수의 핵심 가치다. 그래서 자신은 보수다. 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빙신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발언을 했었어요. 맞아. 근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나는 미국을 먼저 가겠다. 2016년에는 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아마 JTBC인가 거기에 나와서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왜 이걸 기억하냐면 이재명 굉장히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의미에서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 이 사람. 그리고 굉장히 영민하다.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게 딱 기억에 있거든요. 네. 야, 지금 여기서 저 기사까지 찾아내서 사드도 일방적인 폐기는 불가능하고 무책임하다. 미국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시험 배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웃기는 건 이재명 지지율이 다시 떨어집니다. 박근혜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이재명 지지율이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반기문한테도 밀려서 3등 내려가고 심지어는 안희정하고도 이제 그렇지. 싸우는 이 정도로 이제 4등권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때가 되니까 그리고 특히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 찬성 뭐 이런 조금 보수였거든요. 그렇지.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 맞아. 그러니까 안희정. 거기에 각을 세우기 위해서 이재명이 다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라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 얘기도 작년 연말에 이재명이 당선되면 바이든부터 만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 TV 토론에서는 누구부터 만날지 그러니까 뭐 정해진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지금 요 2016년 11월 17일 빙신 밀가루 시작을 해서 야, 그다음에 사드를 찬성했다가 또 지지율이 빠지니까 누구보다도 빨리 또 사드를 반대했다가 또 그때는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난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누구를 먼저 만날지 모르겠다. 비읍 시오 돼서 비읍 시옷으로 빙신에서 보수로 자기가 진짜 비읍 시옷에서 비읍 시옷으로 자기가 보수라고 빙신에서 보수로 미국을 비읍 시옷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또 비읍 시옷이 됐다고. 나는 사실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정말 힘든 게 좋다고 생각이 너무 힘든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제 세상을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딱 그 일관된 뭔가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옳고 그르고 내가 좋다 싫다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근데 나는 이재명 후보는 도대체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나라가 뭔지를 모르겠어. 네. 근데 그걸 알아야 뭐 이렇게 이쪽은 어떨까라고 고민이라도 해보겠는데. 뭐 하겠다고 불을 질러 놓은 다음에 분위기 안 좋으면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빼버리니까. 야, 지금 이게 미국과 관련된 이 생각도 지금 2016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나 이게 생각만 해도 좀 내가 지금 좀 어지럽네. 저는 이 되게 이재명 후보 되게 여러 시나리오가 열려 있는데 미국한테 엄청 굽실거리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예상외로. 네. 예상외로가 아니라 이렇게 자꾸 까불면 미국에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그럼 이제 자기 대통령 되면 눈치 보느라 다시 기기 시작합니다. 아, 지지율이 좀 빠지고 또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뭐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 그러면 막 그러니까. 네네. 아, 그러니까 이 참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도대체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